dreams calling, nothing to prove. Come closer, let's break through the noise. Let's make this moment our choice. I'm reaching out, can you see me now? I'm feeling everything, don't ask me how. I wanna get closer, feel the spark. Let's light it up, let's leave our mark. I'm reaching out, no holding back. Just take my hand, I'm on your track. 네, 잘 쉬셨지요? 이, 여기 회의실에서 오셔야 되는데. 오셨죠? 두 분 네, 회의실에서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신기했어요. 화면이 네? 메뉴 구성이 달라요. 아, 메뉴 구성이 달라요? 소회의실이요? 아니. GPT 재밌네. 좋습니다. 네. 그, 어, 제가 첫 시간에 두 분이 좀 늦으시는 바람에 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신청하신 이유 저희끼리는 이제 저희는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노래도 부르고 다 했으니까 노래는 제가 생략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좀 서로 조금 사실은 다 아시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안 겹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조금만 인사 나누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재 대표, 목소리가 네, 네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레퍼토리가 변하지 않네요. 노래했다. 5년 동안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영입니다. 기업에서 강의하고 있고 학생들과도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GPT가 제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얘가 제 말을 안 들어줍니다. 제가 뭐 시키면 자꾸 딴소리예요. 그래서 딴소리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네. 오늘 과정을 신청을 했고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아서 좋고, 그리고 종종 더 뵙고 싶은 분들 한 번 더 뵐 수 있어서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재 대표님도 자꾸 튕겨서 지금 괜찮으세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너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이제 같은 회사에 이제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진짜 엄청 힘듭니다. 네, 엄청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좀 말씀 좀 들었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프롬프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서야 이제 본론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물어봐야 되냐,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겠냐, 저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제가 계속 이제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정 개발 프롬프트라고 어쨌든 제목을 해놨으니까, 또 과정 개발 얘기를 안 하면 또 너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좀 공부 뭐 이미 다 많이 하셨겠지만 그냥 좀 뻔한 얘기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에디 모형인데 이제 과정 개발할 때 저희 에디 모형 많이 쓰잖아요. 이제 에디 모형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대부분 그냥 교수님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요거는 강사용 모델이 아니라 과정 개발하는 과정 개발자 또는 담당자용 모델입니다. 또는 요 기업에서는 에디 모형이고 학교에서는 어떻죠? 학교에 있는 그 교수 개발하시는 이제 그런 쪽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안에서 몇 가지만 저희가 좀 보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다 전체적으로 통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분석입니다. 분석. 늘 제가 얘기하는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설계하죠. 근데 설계는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저희는 요 딱 하나 요 정도만 설계합니다. 요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해봤자 그냥 시험지 만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죠? 시험지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만 저희가 좀 관여하고 하는 정도고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재랑 요 정도 저희 만들죠. 요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요쪽을 하면 좋은데 사실 할 시간이 없죠. 현장이 파일럿 테스트죠. 현장이 곧 파일럿 테스트다. 그래서 현장이 곧 파일럿 테스트니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몇 퍼센트만 가져간다? 몇 퍼센트만? 20%만 새로운 거 가져간다. 그러니까 요거를 80%는 기존에 해봤던 거. 왜요? 파일럿 테스트를 못 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거는 20%만 가져가는 거죠. 파이널 테스트를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받았어요. 잘못해가지고 나는 그냥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막 너무 쫄라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듭니다. 내가 아는 건 30%, 40%밖에 안 되는데 5, 60%를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경우는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도 해내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잘 해내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80%는 아는 내용, 20% 정도 안에서만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바꾸면서 가는 거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는 안 하고 4단계 평가 이런 4단계 평가가 웬 말입니까? 그냥 만족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한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세계 3대 거짓말. 첫 번째가 노인분이 나 빨리 죽어야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사꾼이 돈 남는 거 없다. 네, 세 번째가 뭐 이제 뭐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건데 이제는 사라졌어요. 결혼 안 한다는 진짜로 일 확률이 높고요. 요즘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담당자가 저희는 만족도 안 봐요. 이거 세계 3대 거짓말입니다. 담당자가 만족도 안 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맨날 만족도 안 본다고 그래 놓고 막상 만족도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조만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 3대 거짓말 진짜 담당자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뭐 에디 모형 이런 거 그냥 요즘 알아두세요. 딱 장표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없으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이제 강사들로 좀 볼게요. 강사들로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니즈 분석입니다. 그래서 니즈 분석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배경이 뭐냐, 고객사는 어디냐, 고객사에 따라서 이 조직 문화가 되게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 교육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산업, 레거시에 있는 전통적인 산업, 그러니까 뭐 현대의 계열사 이런 분들은 팀장님이 50대입니다. 50대. 40대 후반이에요. 40대도 초반이 아니라 후반이에요. 그런데 IT로 가잖아요. IT보다 저는 이제 게임사를 많이 가는데 게임사는 팀장들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30대 초반입니다.
심지어 30대 초반도 있어요. 중반이 제일 많고요. 30대 초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조직 문화나 그다음에 이 생각하는 거나 이제 말하는 톤앤 매너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학습자 분석할 때 항상 연령 보고, 직무 보고, 직급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존에 얼마나 배웠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할 때 교육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하면 참 좋은데 뭐 그냥 그날 가서 좀 하면 되고 교육 시간이 이제 오전이냐 오후냐 중간에 밥 먹냐 안 먹냐 뭐 이런 거 되게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순서를 이제 모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순서를 좀 바꿔야죠. 밥 먹고 나서 하는 거면 순서 좀 바꾸고 하면 되고 전후 시간에 뭐 있냐 이거 잘 체크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뒤에 이런 교육하고 뭐 내가 하루짜리인 줄 알고 갔는데 1일차에 뭐 교육해 있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건 이제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니즈 분석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얘가 거의 한 번에 이렇게 머릿속에 따다다닥 이루어지잖아요. 강사분들은요. 그죠? 내용 정하면서 실습까지 같이 정해버리죠. 그죠? 이렇게 같이 정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화살표로 안 한 이유가 보통은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모듈 내용 구성하면서 실제 활동 정하고 또는 실습을 하면서 이런 실습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 가야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도. 그래서 화살표를 굳이 이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니즈 분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니즈 분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GPT랑 해야죠. GPT랑. 그래서 그 사례를 아까 이제 하나 보여드렸죠. 여기 도대체 왜 교육하는 거야, 경력자?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니즈 분석도 GPT랑 좀 하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뭐 작성해줘, 분석해줘, 설명해줘, 요약해줘. 이건 다 비슷하죠. 요 정도? 요 정도만 아이디어를 줘. 아이디어를 줘. 뭐 이런 이 정도? 요 정도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분석, 설명, 뭐. 그죠? 다 비슷합니다. 작성, 생성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롬프트에 이런 요소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이건 워낙 많이 배우셨으니까 제가 이제 안 할게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럼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프롬프트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이렇게 2개를 주셨어요. 자, 이 프롬프트를 과정 개발의 효용성 측면에서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요 프롬프트를 과정 개발의 효용성 측면에서 이 프롬프트는 어떤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경험을 돌아볼 때 이 프롬프트는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프롬프트를 많이 쓰시는 김민주 대표님 읽어보시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의견 주세요.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 난 도대체 모르겠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내가 오히려 거꾸로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도대체 이 과정개발 효용성 측면에서 이게 뭐냐? 이 정도로 꼼꼼히 적은 적이 없다. 역할을 정해줘야 된다. 그쵸. 역할이 있으면 좋죠. 역할. 민주 대표님 빨리 써주세요. 민주 대표님 써주세요. 네. 안 써주면은 저기 마이크 열어서 시킬 겁니다. 써주세요. 빨리. 자, 하림 대표님도 써주세요. 자,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술어가 원하는 희망 쪽이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요런 프롬프트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요런 프롬프트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방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프롬프트.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프롬프트. 자, 한방 프롬프트로 하시는 거는 안 좋다. 오히려 원하는 게 안 나와요. 왜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학습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방에 써서 한 방에 뽑아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하면 좋은데, 뭐 되게 중요한 얘기지. 멀티턴,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여러 개. 그래서 요게 프롬프트, 여기에 맞게 쓴 거예요. 이게 한방 프롬프트라고요. 한 방에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프롬프트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과정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과정 개발은 되게 아까 보시면 이거잖아요. 이걸 내가 왜 했는데?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요거 프롬프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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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 가야 된다고요. 따로따로.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과정 개발은 프로세스인데 그 모든 프로세스를 한방 프롬프트로 담는 거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AI한테 실망하고 아씨 결과물 안 나오네 이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업을 쪼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 잘하는 사람이 과업을 쪼갠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도 똑같습니다. 프롬프트를 한 방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과업을 쪼갠다. 싱글턴이 아니라 멀티턴으로 간다. 내가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한방 프롬프트를 여기는 막 싱글턴, 멀티턴 이러면 진짜 제가 뭐가 됩니까? 예? 그렇죠. 토큰 사용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코딩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 AI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IT 사람들이잖아요. IT 있는 사람들은 코딩을 하거나 이 결과물을 뽑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IT 있는 사람들은 토큰을 쓸수록 이 본인도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죠? 회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한다? 토큰을 조금 쓰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토큰을 아무리 많이 써도 돈을 더 많이 내진 않죠. 3만 원에서 더 내진 않잖아요. 우리는 상관없다. 토큰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한 방에 코딩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또 고치려면 어떻게 하죠? 코딩을 또 고치고 코딩을 또 고치고 코딩을 또 고치고 계속 같은 결과물을 비슷한 걸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비슷한 걸. 거기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저희는 비슷한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업을 쪼갠 다음에 이 과업 따로 만들고 이 과업 따로 만들고 이 과업 따로 만드니까 이 토큰 사용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토큰을 아예 고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토큰을 고려하는 방식이 이 코딩을 하거나 엔지니어들한테는 맞지만 우리한테는 이 방식은 안 맞는 거예요.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면서 나도 학습하거든요. 그래서 과업을 쪼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코칭 리더십 실습 활동을 개발해줘.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실습 활동을 개발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 여기도 볼게요. 강의 자료를 작성해줘. 이거는 안 되죠. 강의 자료를 한 방에 몇 장을 뽑을 건데 이런 거가 안 들어있어요.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실습 활동을 개발하는데 실습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과업의 범위가 둘 다 너무 브로드예요. 그 다음에 과업의 범위가 브로드하다. 두 번째 토머스 킬먼 모형이죠. 그러면 뒤에 토머스 킬먼으로 계속 나옵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프롬프트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여기도 볼게요. 그로우 모델 기반이죠. 뭐가 나온다? 그로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프롬프팅 할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델을 주지 않고 어떤 모델이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직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의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를 교육하고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이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 안에서 이론이 나오면은 한 개씩 다 따로따로 물어보고 나서
내가 선택을 한 한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과 관련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거가 좋은지 만들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과정 개발인 거예요. 이거는 한방 프롬프트는 과정 개발하고는 조금 먼 거예요.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죠? 코칭 리더십을 나는 하고 싶어. 피드백 주는 방법을 알고 싶어.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보편적인 거 또는 많이 쓰는 거, 트렌디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랑 잘 맞는 거 사례를 줘야죠. 그로우 모델을 사례를 주지 말고 이 회사의 사람들은 이런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데 명확성 측면에서 또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잘 맞는 피드백 모형을 실습을 하나 뭐 실습은 어떤 게 있는지 뭐 5가지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봐야죠. 그래야지만 그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릅니다. 이 방식은 안 좋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프롬프트라는 거는 결국엔 업무 지시문이죠. 그래서 땡땡과 관련해서 이해쉽게 정리해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에서 프롬프트 교육을 가면 늘 하는 얘기 뭐예요? 프롬프트는 어떻게 해라? GPT한테 물어봐라. 네가 직접 쓰지 말고 물어봐라. 어떤 프롬프트가 좋은지 물어봐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이제 되게 대표적인 프롬프트, GPT한테 물어보는 대표적인 프롬프트가 3가지입니다. 메타 프롬프트, 리버스 프롬프트, 검증 개선 프롬프트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하면은 또 들어가면 좀 달라요. 제가 아까 한방 프롬프트 이거 전문 용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코딩하거나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다르지 말고 그냥 제가 인식한 제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야매로 GPT를 배워가지고 항상 다 야매로 항상 하기 때문에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메타 프롬프트는 뭐냐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는. 예를 들면 커스텀 GPT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게 이제 메타 프롬프트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거를 위에서 인지하는 거를 메타라고 부르죠. 그럼 아까 전에도 우리가 메타 프롬프트로 쓸 수 있는 건 상위의 개념. 그 다음에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요것도 저는 메타 프롬프트 개념을 넣었습니다. 저는. 공식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디서 출발하냐면 상위의 개념에서 가장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 자, 상위의 개념 출발해야 됩니다. 자, 2번째, 리버스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리버스 프롬프트는 뭐냐면 샘플을 제공하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지시문을 생성하는 지시문.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그림을 딱 넣고 되게 예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나오게 하려면, 이 그림을 나오게 만들려면, 뭐라고 프롬프트를 써야 돼? 그러면 얘가 짜자작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가, 메타 프롬프트 처음 들어본다고? 전문 용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근데 메타 프롬프트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거 진짜로. 싱글턴. 네. 그래서 요 그림을 만들게 하려면 뭐라고? 요게 리버스 프롬프트라고요. 그래서 리버스 프롬프트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또 할 수 있어요? 땡땡 진단지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것도 리버스 프롬프트인 거예요. 원리를 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토머스 킬먼 모형이 있으니까 토머스 킬먼 모형의 그 진단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토머스 킬먼 모형 진단지? 토머스 킬먼 모형 진단지는 진단지가 30개고 나오는 유형이 5개예요. 문항이 30개고. 근데 A나 B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쌍대형이라고 하는데 A나 B 중에서 선택해서 나오게 하는 진단 방식.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우리 맨날 하는 거 리커드 척도잖아요. 리커드 척도 말고 이렇게 10단계나 7단계 놓고 이쪽이 가깝냐 이쪽이 가깝냐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선호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지를 이제 집어넣고 야, 이 진단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런 진단지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야?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게 리버스 프롬프트죠. 그러면 그 아까 전에 30문항이잖아요. 그럼 30문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5개니까 5개를 수열을 하면은 쌍이 몇 개가 나오냐면 10쌍이 나와요.
저는 수혈을 못하기 때문에 몇 개 나올지 몰랐어요. 얘한테 물어봤더니 10쌍이래요. 10쌍인데 선호를 3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3개 중에서 10쌍의 선택을 하면 그 5가지에 대해서 총 30문항 가지고 선호를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저 몰랐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얘를 리버스 프롬프트를 분석을 하고 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따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진단지도 나눠드릴게요. 진단지도 나눠드릴게요. 네. 회복 탄력성 진단지도 이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진단지를 메타 프롬프트랑 리버스 프롬프트를 하고 싶어. 그럼 메타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죠? 회복 탄력성을 하고 싶어. 그러면 메타 프롬프트,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메타 프롬프트 뭘로 해야 되죠? 뭐 어떤 질문 해야 되죠? 자, 써주세요.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원하는데 여기 원하시는군요. 요거 원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진단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요 메타 프롬프트는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진단지는 어떤 게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봐. 이게 메타 프롬프트예요. 그 다음에 그 진단지별로 설명을 다 따로 들어요.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진단지 다 내놔. 그래서 그거 따로따로 다 받아. 다 본 다음에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각 진단지를 얘가 5개를 추천했으면 5개의 특징이 뭐야? 이 진단지 특징이 뭐야? 그 다음에 요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 하나 뽑아요. 하나 뽑은 다음에 이제 리버스 프롬프트 하는 거죠. 자, 요런 진단지의 문항을 알려주고 이 진단지 문항이 어떻게 구성했는지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누구 대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이게 이제 리버스 프롬프트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간다?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하다. 질문이 진짜 중요하다.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질문과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 싫어할 거예요. 저희는 과정 개발이니까 그런 거예요. 코딩은 달라요. 코딩은 다릅니다. 코딩은 완전 달라요. 네. 뭐예요? 뭐가 많이 나왔다고? 지금 수업을 안 들으시고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몰랐죠? 이게 메타 프롬프트를 써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개발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킨 거 하셨다고? 맞습니다. 저희 김민주 대표님이 오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검증도 얘한테 시키는 거죠. 아까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민주 대표님이 써주신 요거가 있는데 이 측정 영역과 특징이 있잖아요. 너가 볼 때 요 검증해줘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검증해줘봐. 요 검증 프롬프트를 얘한테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답변 또는 다른 AI 사용자의 답변의 품질과 정확성을 재검토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측정 척도는 얘한테 내가 줘요. 정확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분석해봐. 또는 뭐예요? 뭐와 뭐의 4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봐. 이런 거죠. 뭘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민주 대표님 모셔야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검증 개선 프롬프트도 제가 한번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약하니까 이쪽 약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검증 개선 프롬프트가 이제 어떤 거가 있는지 여기 보면 셀프 리플렉션 프롬프트 뭐 이런 설명 나옵니다. Explain your reason. 이거 약간 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Chain of verification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critic 프롬프트 뭐 리파인먼트 프롬프트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검증 개선 프롬프트 여기 있죠. 이거 이제 해서 보시면 돼요. 별 내용 없어요. 솔직히 별 내용 없고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검증 챗GPT로 검증하는 거. 자, 어떤 거 검증해 보면 좋을까요? 어떤 거 검증해 보면 좋을까요? 어떤 걸 검증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PPT 슬라이드를 검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 거 PPT 만들었잖아요. 내 PPT를 아까 입력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이것도 이걸로 넣은 거잖아요. 글씨 기가 막히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쓴 걸 인식을 못하지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건 엄청 잘 읽어요.
그래서 PPT를 여기다 넣고 야 이거 PPT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뭐가 괜찮은지 뭐가 나쁜지 분석해봐. 뭐가 빠졌는지 분석해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저기 먼저 막 칭찬 엄청 해요. 뭐 역시 소장님 이런 측면에서 너무 잘 작성을 하셨고 우리 대표님 역시 대표님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약간 자존심이 안 떨어지게 이제 챗GPT가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측면에서는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측면에서는 요런 거가 좀 있으면 더 명확할 것 같아 하는데 선택은 내가 한다. 제가 들어보면은 거의 그냥 90%는 제가 맞아요. 90% 이상 제가 맞는데 이제 한 10% 정도 참고할 게 있거나 좀 바꿨으면 좋겠는 거. 또 뭐도 할 수 있죠? 야,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 나 이거 설명하고 싶어. 이 슬라이드 뭐라고 설명을 줄까요? 슬라이드 올려요. 이 슬라이드 설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올려요. 막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그림을 하나 뽑았어. 그림을 하나 뽑았어요. 그림을 하나 이제 뭐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림 한 장 이렇게 딱 띄워놓고 설명하고 싶잖아. 그림을 딱 올려놓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합니다. 이게 뭐냐면 검증 개선 프롬프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쓰는 모든 프롬프트의 영역을 제가 이제 해봤더니 거의 이 세 가지 안으로 거의 압축돼요. 거의 90%는 이걸로 압축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쓰면 어떨 수 있다? 거의 문제 없다. 이 세 가지만 잘 쓰면 문제 없다. 근데 세 가지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GPT한테 물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GPT한테 물어봤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얘 답변을 내가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GPT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맞는 이유 말고 밑에다가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래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줘라고 하고 나라는 얘기 안 하고 야 나 아닌데 네가 한번 객관적으로 해봐. 그러면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니까. 진짜 웃겨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메타 프롬프트의 순서대로 간다. 그 다음에 사례나 다른 사람 거를 한다. 자, 그럼 리버스 프롬프트도 한번 해볼게요. 리버스 프롬프트를 우리가 제일 좀 잘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잘 쓸 수 있는 거. 우리 스터디에서 많이 했는데. 리버스 프롬프트 잘 쓸 수 있는 거. 이미지 말고. 이미지가 제일 쉬워요. 이미지. 야, 요거 이미지, 요거 똑같이 만들어줘. 이거 제일 좋습니다. 코딩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웹페이지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일 좋고요. 이제 블로그 글도 흉내낼 수 있어요. 블로그 글. 그죠? 그래서 좋은 블로그를 짝짝짝 가져온 다음에 야, 이 블로그의 글이나 형식이나 순서나 대화나 이런 거 해봐. 그러면 이제 잘하고요. 커리큘럼 분석도 좋아요. 커리큘럼 분석 좋은데 이게 커리큘럼은 생각보다 얘가 어려워해요. 이게 진짜 커리큘럼 어려운 건가 봐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요거랑 비슷하게 해줘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느라고 내 걸 자꾸 무시하고 지 맘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침을 어떻게 짜서 다른 데 거를 최대한 따라할지 아니면은 내 거를 더 많이 할지 요것도 약간 비중을 이렇게 좀 적어서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 거 70에 얘네 거 30 해줘. 얘네 거 70에 내 거 30 해줘. 이런 식의 거를 하시면 커리큘럼 분석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이상한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커리큘럼도 저랑 같이 한번 이따가 지침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한 방에 짠 하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짠 하고 최대한 잘 나오게 하시는 방법 뭔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조금 이제 그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70% 정도 활용하시고 한번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과정 개발을 접근을 하실 때 이제 볼게요. 잘 아는 경우의 접근 방법과 잘 모르는 경우의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정 개발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가냐면 개념과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례 뽑고 그다음에 툴이라고 하는 건 뭐 이거 작성하자. 그죠? 요건 요렇게 정리해라. 요거는 요렇게 토의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순서대로 가는 게 맞죠? 요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70% 80%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아는 거는 70, 80% 아는 거죠. 여기 어딘가까지 아는 건 70, 80% 아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50% 미만으로 알아. 40%, 50% 알아. 그럼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까지 아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까지. 근데 개념조차 모르면 사실은 되게 힘들고 여기 어딘가까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경우의 접근 방식은 여기를 딱 뽑아가지고 야 이거 알려줘. 여기를 딱 뽑아서 이거 만들어줘.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경우에도 이걸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요 얘기 있잖아요, 요 얘기. 자꾸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경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여기 짠 여기야, 여기 만들어줘, 짠 여기야, 여기 만들어줘 맞는데, 잘 모르는 경우,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10%, 20% 아는 게 아니라 한 5, 60% 알고 있을 때, 50%요 정도 알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50% 미만으로 알면 과정 개발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잘 모르는 경우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탑다운으로 간다. 요거 질문하고, 요거 질문하고, 요거 질문하고,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쫙 들어본 다음에, 야, 요거네, 요거네. 야, 요거네, 요거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여기 나오면은, 그 중에서, 아, 요거네. 요거 선택.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개 뭐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야, 요거 선택. 그 중에서 또 여러 개 나오면은, 요것도 만들어봐, 요것도 만들어봐, 요것도 만들어봐. 이렇게 이제 가고, 요것도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가서, 요 안에서 이제 짝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서 다시 해보면은, 자, 여기서 해보면은, 뭐부터 물어본다? 뭐부터 물어본다? 갈등 관리 이론이 뭐가 있어? 회복 탄력성 진단지가 뭐가 있어? 이거 뭐예요? 요런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요런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보편적이고 아니고 트렌드한 피드백 방식은 뭐가 있어? 물어보고 나서 그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야, 이런 것 중에서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설명해봐. 이거를 팀장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팀장 대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봐. 야, 구성원 대상으로 하는데, 구성원 대상 어떻게 설명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IT 업종인데, IT 업종 대상으로 그럼 사례를 좀 바꿔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많이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그걸 좀 더 뎁스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주 대표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던 게 뭐냐면, 야, 씨, AI 하고 나서 일이 더 많아졌다고. 일이 더 많아졌다. 왜요? 제가 볼 때는 일 자체가 많아진 게 아니라 내가 가능한 게 많아지니까 가능한 게 많아지고 검토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거지 일 자체가 많아지지는 않았어요. 옛날처럼 대충 하면은 확실히 줍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검토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가능한 영역이 더 커지니까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게 내 머릿속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없으면은 얘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코딩은 엔지니어는 내 머릿속에 없어도 코드만 나오면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많은 이론들을 GPT가 대답을 하고 교환으로 만들어주고 교재로 만들어줘도 내 머릿속에 없으면은 걔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방식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내 머릿속에 담아야 되니까. 좀 우리 업의 특징입니다. 우리 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소나가 되게 중요하죠. 그 고객들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프로젝트 지침에서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해. 그죠?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질문을 5개를 뽑았어요. 그럼 검증 프롬프트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번 팀원인데 얘는 페르소나가 굉장히 소극적인 팀원이야. 2번 팀원 B의 페르소나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동기, 성취 동기가 되게 강한 사람이야. 세 번째는 시간만 때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네 번째는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팀장에서 뭐 이제 떨어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이제 페르소나로 놓고 이걸 작성을 해달라고 그래요.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이미 그렇게 쓰고 계실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또 응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의실을 열 수 있어요. 모바일 회의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 페르소나를 지정해요. 자, 뭐 이제 예를 들면 회의실이라고 열면 이제 우리 4명이 있는데 하나는 담당자고 하나는 거기 팀의 팀장이고 하나는 강사고 하나는 컨설팅사야.
하나는 이 교육의 대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거에 대해서 이 5명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과목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뭐라고 하고 팀장은 뭐라고 하고 뭐 얘는 뭐라고 하고 뭐가 제일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상의 페르소나를 정해놓고 생각해보거나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보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들을 주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응용을 해서 해볼 수 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니즈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니즈 분석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니즈 분석에서 저희가 이제 좀 낯설은 회사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나 학습자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요청 되게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뭐 제안서 작성 중에 생각이 나서 좀 이제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팀이랑 지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6차 술한대요. 그래서 충청에 가야 된대. 대구에 가야 된대. 부산에 가야 된대.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하기 싫은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대전 이하로는 강의를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컨설팅사에다가 저 대전 이하 안 가요. 되게 재수없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대전 이하는 최대한 안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대전 밑에 거 가져와요. 자꾸 뭐 울산에서 뭐 급한데 와서 해주세요. 안 가요. 저 안 가요. 죄송하지만 안 갑니다. 대전 이상만 해요. 무조건. 2시간 넘으면 안 가요. 제주도 안 가냐는데 비행기로 2시간 가면 안 갑니다. 어쨌든 저는 무조건 운전해서 2시간 넘어가면 안 가요. 운전을 하든 이동해서 2시간 넘어가면 안 가요. 2시간 안 가는데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는다고요. 교육을 안 받는다고요. 생계형이지만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굶지. 차라리 굶지. 안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할 일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놉니다. 그냥 그날 수영하고 놀아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정이 많아서 3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3일밖에 안 된데 가야 그래달라. 그래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가기 싫은데 3일밖에 안 된다 얘기했는데도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괜찮으신 일정과 지역만 말씀 주시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 난 이제 그 중에서 얘기하면 이제 서울만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죠? 뭐 이런 거를 원한대요. 회사가 어디냐? 홈앤 서비스 들어보셨죠? 홈앤 서비스. 그죠? 그래서 이제 홈앤 서비스이기 때문에 홈앤 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홈앤 서비스로 이제 가는 겁니다. 홈앤 서비스로 가서 좀 볼게요. 홈앤 서비스 눌러서 가야죠. 뭐냐? 자꾸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접속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홈앤 서비스를 한번 제가 이제 검색해 본 걸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홈앤 서비스를 한번 이제 도대체 뭐가 하는 회사냐? 대충은 알고 있지만 하도 많이 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보는 겁니다. 자, SKT 계열 중에 홈앤 서비스라는 회사 알고 있냐? 뭐 주요 사업은 이거 뭐 설립 목적은 본사는 특징은 뭐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뭘 알고 싶냐? 너 커리큘럼 쓰고 싶냐? 맨날 하니까 지점장, 팀장, 파트장이 하는 일을 구분해줘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 이게 차이점이죠. 홈앤 서비스 지점장, 팀장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줘. 무슨 교육하려고 그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는 일을 구분해줘.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런 거예요. 지점장은 이런 거 한다. 팀장은 이런 거 한다. 파트장은 이런 거 한다. 다르죠. 이 사람은 설치하고 수리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파트장이고 팀장은 이 팀별 운영해서 팀별로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일 업무 배정을 이 사람이 하면 지역 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KPI 관리해서 성과가 얼만큼 나는지 돈 얼마나 버는지 체크하는 건 지점장. 사람 뽑고 이렇게 관리하는 건 지점장. 그 다음에 그 팀 내에서 여러 명을 해서 하는 거는 이 사람. 근데 파트장이 왜 필요해요? 교육하고 피드백하고 고객 등 컴플레인 해야 하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짤 수 있어요.
요걸 해서 지점장은 요런 느낌이고 요런 거고 요런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요 사람들을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팀장 하는 일하고 파트장 하는 일을 해주는데 팀장은 요걸 분석해야 된대. 책임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된대. 파트장은 동기부여하고 성과 리딩하고 성과 관리 능력 관계가 필요해. 그쪽에서 얘기한 거 이런 거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요거 필요해.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써줘 그랬더니 여기 나오죠. 성과 책임 범위가 얘는 매출, 품질, 고객 만족하는구나. 얘는 작업 정확도, 작업량, 품질 신경 쓰는구나. 그러면은 업무량은 누가 조절해줘요? 파트장이 조절해주겠네. 그 다음에 품질을 얘가 어쨌든 그 작업량 품질을 해야 되니까 동기부여 얘가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 포인트 여기는 팀 전체 책임지고 목표 달성 지원해주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동기부여돼서 리딩하고 현장에서 실행 잘하는 걸 관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레나를 명확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네가 얘기한 거, 얘가 아까 얘가 얘기한 거, 얘가 얘기한 거를 최대한 이제 담아가지고 강의 시간은 8시간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받았다. 여기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자, 구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요게 중요합니다. 구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해줘. 이거 뭐였죠? 저희 아까 학습한 거 중에 뭐다? 학습한 내용 중에 요거죠. 요거를 학습시켜서 가는 거예요. 자, 학습 방법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맞춤형 지침, 저장 메모리, 그 다음에 파일 주는 거, 내가 파일 주는 거, 지침 주는 거, 파일 주는 거는 얘가 되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커리큘럼 그냥 쓰면 모르잖아요. 그럼 지가 알고 있는 커리큘럼 중에 쓸 거 아니야. 동기부여랑 관련된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 세션 학습을 이용한다. 세션 학습을 이용하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위 질문은 일반 채팅장 둘 다 하죠. 일반 채팅장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세션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션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질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세션 학습은 얘네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세션 학습 시켜요? 팀장이 팀원한테도 세션 학습을 시킵니다. 일 시킬 때. 이해되시죠? 배경 맥락 설명해주고 어쩌고 이게 세션 학습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GPT랑.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프롬프트는 어떻게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단계별로. 근데 그 단계를 어떻게 해요? 단계를 어디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물어볼 질문과 나중에 물어볼 질문이 따로 있다. 근데 이게 엉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세션을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채팅을 파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또는 어떻게 해요? 이번 채팅에서 나온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 필요한 것만. 이런 내용은 쏙쏙 뽑아요. 쏙쏙 뽑아서 어디로 가져가요? 이 챗GPT에 나오는 글이 제일 잘 복사되는 게 구글 독스랑 워드랑 파워포인트는 잘 복사 안 돼요. 워드랑 노션입니다. 워드랑 노션으로 복사하면 복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것만 뽑아서 필요한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PDF로 만든다. 그래서 PDF를 여기다 꽂아줘요. 새로운 채팅에서 PDF를 꽂아주고 야 너랑 나랑 이런 얘기 앞에 했었었는데 요런 홈앤 서비스는 애들이 이런 일 하는 데인데 홈앤 서비스는 애들이 이런 거 하는 애인데 그거 관련해서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요 파일을 꽂아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본다. 이게 세션 내 학습입니다. 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답변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 품질이 괜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학습시킨다. 이 학습의 개념을 그래서 제가 진짜 1시간 반 동안 막 계속 막 되게 구체적으로 막 엄청 많이 설명한 이유가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GPT 쓰는 게 엄청 달라져요. 그 결과물 품질이 엄청 달라집니다. 진짜. 오늘은 이것만 아셔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바쁘시면 지금 가셔도 되고요. 김민주 대표님도 가셔도 돼요.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안서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안서 쓰러 가셔야 된다. 근데 갑자기 쓴다고 잘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면은 뭐 내가 강의해서 다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됐고 내가 막 어디지 막 저기 갔다 그러죠. 막 제가 저기 김민희 대표님 오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 좀 친해가지고 제가 좀 너무 실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요 커리큘럼을 씁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쓰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달라지죠. 커리큘럼이 좀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파트장 따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다. 여기도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거 이제 중심 조치가 했다고 그러고 여기 뭐 이런 거 이제 써달라고 그러죠. 왜 그랬냐면 여기 RNC라고 하는 이제 모르는 용어가 갑자기 나왔어요. RNC. 보통 이제 RNR이라고 하잖아요. 이 RNC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간대.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한 게 뭐예요? RNR하고 RNC는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이걸 물어봐야죠. RNC를 먼저 이제 하고 C는 뭐냐? 이 C를 가지고 실습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의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니즈 분석을 하는데, 자, 니즈 분석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니즈 분석을 자, 세션 내에서 학습을 시킨다. 얘한테. 근데 얘가 니즈 분석을 잘못해 줄 수 있죠. 니즈 분석 잘못해 줄 수 있습니다. 내는 잘못한 것도 지적해주고, 야, 너 니즈 분석 잘못했어. 요거는 요거 니즈가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니즈 분석 다시 해줘.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나서 학습해서 후속 질문으로 간다. 요 방식이 니즈 분석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개발 방식이다. 그 다음에 학습한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일부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해요? 독스나 아니 독스, 구글 독스, 워드나 또 뭘로 저장해요? 노션으로 저장한 다음에 요걸로 하지 말고 PDF로 만들어놔. 제가 해봤더니 PDF를 제일 잘 읽어요. PPT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저기 워드도 넣어도 잘 되는데 PDF를 제일 잘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PDF가 용량이 제일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용량이 조금 메모를 조금 잡아보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게 많고 그다음에 이거를 순식간에 얘를 쫙 읽어야 되잖아요. 용량이 작아야 빨리 읽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걸로 만들어 놓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파일을 넣어서 학습시킨다. 파일을 넣어서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후속 질문한다. 이것도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알려주세요. 저희 와이프가 채팅창을 꽉 찰 때까지 한 3개를 써요. 꽉 찰 때까지 써보셨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써봤는데. 그래서 꽉 찬 다음에 대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막 나한테 하소연 하는 거야. 이거 얘기했는데 얘랑 실컷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워드에다 복사를 해. 복사를 한 다음에 PDF로 만들어. 그 다음에 올리고 이어서 대화하면 대화돼. 그랬더니 와! 잘 된대.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막 얘랑 갑자기 소설을 씁니다. 새로운 소설. 자기는 밀레니얼이라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그 소설 저기 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딴 뭐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챗GPT랑 같이 써 그랬더니 챗GPT랑 일단은 컨셉 잡고 전체적인 그 흐름 만든 다음에 한 챕터씩 쓰는 거예요. 한 챕터씩.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밥 얻어 먹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꾼이라기보다는 밥 얻어 먹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도 정리해 주신다. 한방프롬프트 말고 그죠? 네. 싱글턴, 네. 워드나 노션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서. 그래서 요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요. 요거가 가다가 꼬였단 말이에요. 꼬였을 때는 필요한 정보만 따로 뽑아내서 이렇게 가면은 진짜 훨씬 더 잘 나와요. 훨씬 더 잘 나와요. 품질이 완전 다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왓하고 하우, 그죠? 주요 내용 뽑고 활동 구성하고 이런 거 가는데 얘도 한번 볼게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변화 관리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뭐 이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는 이제 팀원들이 맨날 하던 것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팀원들한테 조금 더 좀 변화하고 좀 도전할 수 있도록 좀 해. 이런 이야기를 팀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변화 관리 하면은 변화 관리 책을 보고 뭐래도 다 막 회사 차원의 변화 관리. 그 다음에 뭐 막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거기서는 뭐 만족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변화 관리 조금 하고 뒤에 딴 걸 많이 해서 만족도 잘 나왔던 거고 변화 관리만 5시간 해달라는데 강사님이 갔다가 망했어. 망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망해서 저한테 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막 자기 잘했다고 엄청 올려놓으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거 망한 거 제가 가서 많이 소방 불 끄고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 것도 누가 불을 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잘 쓰신 거 보면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존감 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민주 대표님이 자신감이 부족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변화 관리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변화 관리를 했어요. 자, 변화 관리에서 이제 키 질문이 있습니다. 키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자, 채팅창에 하나씩 올려주세요. 여태까지 채팅창 안 쓰신 분들 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쓰세요. 네. 채팅창에 변화 관리 교육을 가서 5시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망해왔어. 근데 이제 니즈는 요거죠. 올해 첫날 사장님이 올해 첫날 사장님이 1월 1일 날 우리는 도전하는 알려드릴게요. 청정원 대상이에요. 청정원 대상이고 청정원이 그 매출이 3년 전까지 쫙 올라가다가 3년 전부터 매출이 정체,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줄고 있어서 사장님이 올해는 도전해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리어워크에서 COC 만들었잖아요, 작년에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전 정신 점수가 실제로 이 리어워크가 하기 전에는 뭐 그냥 평균 70점이었다고 하면 리어워크가 하고 나서 한 80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교육을 해달라는 거야.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똑바로 못하잖아요. 잘하셔야죠. 이렇게 하는데 점수가 올라갔는데 저한테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전정신 교육을. 그래서 저 말고 이제 다른 분이 메인으로 가시고 이제 그분이 가시다가 이제 펑크난 거에 대한 몇 개만 이제 저한테 해달라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분이 이제 메인으로 하시고 그분도 강의 너무 잘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뭐 저는 비할 바 없이 유명하신 분이고 저는 사실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담당자 이제 걱정하는 거지 안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줘라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변화 관리에 별 자신 없는데 그 컨설팅사에 이제 그 밑에 직원이 전화가 오다가 제가 니즈를 하도 물어보니까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처음에는 막 도전 정신 해달라고 그랬다가 제가 그래서 그 얘네 도전 정신 리어워크에서 했는데 왜 몇 점인데 떨어졌어? 그랬더니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얘가 막 잘 못 찾아 니즈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막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사님이 연락 와서 나 막 하기 싫다 그랬더니 이사님이 연락 와서 한 번만 도와줘라 막 이러니까 또 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케이스인데 자, 키 질문 이제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 키 질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강의입니다. 강의 워크숍 아니고 자, 키 질문을 뭘 하면 좋을까요? 김민주 대표님은 그동안 많이 쓰셨으니까 채팅창에 요거는 봐드릴게요. 요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팅창 안 올려도 괜찮습니다.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농담을 얘기한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를 어떤 질문부터 시작할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물어본 질문이었던 거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부터 시작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요런 질문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물어봤어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변화 관리에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교육을 하면서 이 혁신, 변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문제가 뭐였죠?
다 회사 단위야. 책을 찾아봐도 다 회사 단위예요. 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팀 단위에서 교육을 해. 팀장들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과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혁신은 팀 단위가 아니라 C레벨 단위에서 행동이 중요하지 않나? 그랬더니 C레벨 단위 중요하대. 레벨별 역할이 다르대. C레벨, 팀 단위까지 내가 원한 걸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바뀐다. C레벨은 이런 교육하고 팀장급은 이런 교육하고 실무자는 이런 교육한다. 실무 관점에서 팀 혁신 교육. 얘가 진짜 똑똑하게 답변을 내 생각을 잘 알고 좀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팀장용 혁신 교육 커리큘럼 궁금하다. 팀장용이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제 뭐 주는 거예요. 일단은 대충 받는 거죠. 그래서 받아놓고 이제 제가 제 거 모듈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작은 실험 설계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 팀 단위에서는. 그래서 오케이. 작은 실험에 대해서도 설명해줘 그랬더니 작은 실험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바꾸고 싶은 비율. 이 얘기 했었는데 내가 비율. 낡은 습관. 그런 이게 되게 중요하네.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실험은 안 하고 이제 다른 거 이론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너무 작은 실험 설계 집중한 것 같다. 평범한 커리큘럼 내놔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평범한 커리큘럼 내놔서 이제 뭐 혁신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쩌고 혁신을 뭐 찾아야 안 맞아요. 안 맞아. 오케이,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이런 거 중요하죠. 쿼터의 8단계 변화 관리 모델. 공부해야죠. 오케이 플레이 2 습관화 비효율. 그렇지. 뭐였어요? 낡은 습관이잖아요. 습관화 비효율. 오케이, 습관화 비효율. 이제 키워드 찾았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탈습관화에 대한 행동 패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 우리 조직이 가진 저항 메커니즘 진단, 요거의 교육 컨텐츠는 어떤 내용일지 구체적으로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앞에서 나온 거에 다 나온 거예요. 나온 걸 가지고 물어봤어. 이제 탈습관화의 행동 패턴은 이런 거라고 한다. 도입 이미지 예시한다. 네모난 바퀴. 이거 그림 있는데?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제 이 그림을 찾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나 이 그림 있는데. 이 그림 나오죠. 왜 페이스북으로. 요 그림 아시죠? 요 그림. 한 번씩 보셨죠? 그죠? 오케이. 이 그림 쓰면 되겠네. 나 있는데. 예전에 교육할 때 썼었는데. 그죠? 이걸 한 다음에 도입 이미지는 이걸 보여주고 익숙한 네모를 놔야 된다. 그래서 팀 활동은 우리 조직의 네모난 바퀴를 리스트업하자. 괜찮네. 나오죠. 그다음에 변화 거부의 5가지 심리 요인. 이런 거. 인지적 부하의 필요 이거 하는 거야. 잠깐만. 그럼 얘는 진단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봐가지고 하면은 하는 거죠. 진단지 아직 나왔어요. 여기. 오케이. 저항 유형 셀프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그래서 저항 유형 셀프 리스트 체크 만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의사소통, 리더십 어쩌고. 자, 이거는 누구 단위예요? 셀프 체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팀장의 포인트에서 만들어줘요. 팀장의 포인트에서. 그래서 팀장의 포인트에서 이제 만들게 했어요. 팀장의 포인트에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 볼 때 변화 저항 유형은 리더가 체크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변화 저항 심리 요인은 리더가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아. 했더니 맞대. 얘는 맨날 맞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게 달라져서 요거는 구성원이 응답하고 그다음에 변화 저항 심리 체크는 리더가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걸 만들자 우리. 요걸 만들자. 그래서 요거 만들어. 그랬더니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알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물어보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 물어봐요. 그 다음에 교육 구성해줘라 이거. 교육 구성하고 실습 구성해라. 실습 구성하고 그 중에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흐름 이제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이제 한 30%만 적용했고요. 다 적용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결과물이 이제 요거 결과물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거. 도전 회피 심리 요인을 이렇게 이제 5개가 있죠. 아까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설명 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이제 평소에 팀에서 많이 하는 얘기 그냥 하던 대로 하죠. 그거 우리랑 안 맞아요. 요게 요건 거예요. 요거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표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이렇게 시켜요. 너네 이거 각자 어떻게 대응할지 조별로 작성해서 발표시켜요. 발표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요거 팀 진단 먼저 하고, 요게 먼저예요. 팀 진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이게 높아. 이게 높아. 그러면은 요거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요 실습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그게 높으니까. 그래서 진단지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론 정리해 준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실습시키고,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과정 개발을. 이렇게 이제 개발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 잘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개발이 잘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메타 질문을 먼저 한다. 메타 질문을 먼저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메타 질문. 그래서 제가 메타 프롬프트를 첫 번째로 놓은 게 메타 질문을 하고, 메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이 수많은 옵션 중에서 나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뽑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이 옵션을 잘 선택을 해서 후속 질문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뭘 쓸지 본 다음에 판단해서 선택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GPT를 잘 이해하죠. GPT를 잘 이해해서 얘가 가능한 게 뭔지. 가능한 게 뭔지. 가능한 게 뭐죠? 진단지 잘 만들어. 진단지 잘 만들어. 요런 거 잘 만들어내.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은 얘한테 부탁해도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결합해서 실수하는 거야. 내 지식이랑. 내 지식과 이렇게 결합해서 실습을 만들어내거나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여기 다 내 지식이 여기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 지식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절반 이하로 알고 있는 건 오히려 안 된다. 한 30% 알고 있는 거는 오히려 과정 개발하기 힘들어요. 한 50% 정도 알면 과정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 메타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쪼개서. 단위를 쪼개서 간다. 우리 한 방에 하려고 그러는데 싱글턴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싱글턴으로 하지 말고 멀티턴으로 하는데 멀티턴이 그냥 멀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 과업을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쪼개는 중요해요. 그 얘기만 지금 계속 3시간째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을 잘 작성하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 요거는 한번 음소거를 해제하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자꾸 써달라니까 안 써주셔가지고 말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저만 떠들고 있어가지고 자 한번 말로 한번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는 제가 약간 그 가나다 반대순으로 했거든요. 조아림 대표님 먼저 했는데 가나다 반대순으로 한 거고 강성 대표님 아시죠? 네, 늘 우리는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항상 기억 니은 순서대로 갑니다. 세종대왕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또 그런 마음으로. 자, 그래서 커리큘럼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쓰시는 방법이나 노하우나 아니면은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좀 들어야 이제 다른 분들 상황은 어떤지 해서 저도 또 약간 좀 맞춤형 설명이 가능하니까 한번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 한 번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제가 썼던 커리큘럼을 얘한테 이제 파일로 내가 썼던 건 이런 거야. 이거를 기반으로 써.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처음 가는 회사나 그럴 때는 그 회사 홈페이지 URL이나 이런 것도 넣어줘서 이런 회사야. 네가 공부해, 학습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잘하는 교육 대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고 몇 시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단점은 제가 썼던 거 안에서만 자꾸 갖고 와서, 음, 그럼 내가 쓰지 너한테 왜 맡겼냐, 이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끔 뭐 이렇게 조금, 그리고 저는 이제 사례 같은 거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례 같은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얘한테. 그럼 여기서 무슨 사례를 얘기해 줘야 돼?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잘 만들더라고요. 아,
방법적으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하고 계시고 너무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그건 저희가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제 몇 줄 때문에 바뀌거든요. 그 결과물이. 저도 사실은 비슷한 걸 경험을 해봤고 지금 보시면 뭐 URL 넣고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이라서 꼭 좀 다른 분들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강성윤 대표님도 먼저 학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 요 방식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영 대표님 먼저네요. 김민영 대표님 먼저 좀 해주세요. 근데 앞에 대표님이랑 비슷한 것 비슷해요? 같아요. 네. 비슷해요? 처음에 네. 나는 이런 회사에 이제 수업을 가야 되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라라고 하고 특이한 건 저는 이 회사가 처한 상황 같은 거, 기사라든지 뭐 이런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 분석해서 얘네가 지금 어떤 입장과 상황이 있는지 네. 그래서 얘네가 이런 교육을 원하는데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지를 조금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는 이 회사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다. 근데 얘네의 특징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좀 주고 걔네한테 맞게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할 건데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잡아달라라고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에서 요거 가지고 뭐 구성을 해줘. 근데 뭐 요런 이론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그거를 만약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실습을 해야 되는지 뭐 방법도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근데 여쭤본 것처럼 막 진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진단지를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소장님 것처럼 예쁘게 진단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얘가 만들어지는 건 줄로만 나요. 줄로만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진단지인데 어떻게 안 나요. 해야 절대 안 되나 나요. 그러잖아요. 아, 네.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질문하고 걔가 답하고 제가 질문하고 걔가 답하고 하다가 내가 뭘 물어봤더라? 얘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막 이런 게 스스로 정리가 안 돼요. 그렇네요, 막, 진짜. 저도 그래요. 네, 헷갈리는 경우들이 막 어, 생기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얘를 띄워놓을 때 예를 들면 이제 표가 있으면은 옆에 엑셀을 띄워놓고요. 이렇게 할 때는 옆에 워드나 그다음에 노션을 꼭 띄워놔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계속 가지고 오고 계속 고쳐가면서 이제 하고 요거는 지금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물어볼 때 뭐 다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질문하실 때 뭘로 하면 좋을까? 딱 마음에 드는 게 요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내가 써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블럭을 하면 요게 생기죠.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은 요거를 내가 블럭을 하면요. 이렇게 블럭을 하면 요게 생겨요. 요거를 불러서 질문을 하시면은 조금 더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렇게 해도 나중에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아, 옮겨놓으면서 하셔야 옮겨놓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션을 최대한 쓰시고 음. 노션이 좋은 거는 넘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 노션이 좋은 거는 노션 옆에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를 잘 안 쓰시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면 목차가 나와요. 음. 그 목차를 이렇게 딱 누르면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노션을 잘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노션으로 놓으면 여기 좋고 워드는 여기에 좀 없어요. 워드는 조금 더 이제 옮겨놓기가 노션보다는 좀 편한데 이렇게 이제 쓰시면 좋고요. 학교 메일이 있으시면은 노션은 계속 무료입니다. 그래서 학교 메일로 하셔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메일이 있으면 노션이 무료예요? 네, 학교 ac.kr이나 요거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해서 학교로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무료 저 사용 나와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도 무료인데 일반 사용자는 아까처럼 이런 파일을 못 올려요. 용량 한계가 있어요. 이거 못 올려요. 근데 저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AI는 학교 사용자도 돈을 내야 됩니다. 노션 AI는. AI 어차피 노션 안 쓰니까 노션 AI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용량도 되게 많이 주거든요. 학교 사용자는. 그래서 훨씬 좋으니까 꼭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팁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은정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 김민주 대표님. 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김민주 대표님 먼저 했어요. 네. 네, 순서를 지켜야죠. 김은정 사장님 제 이야기 막 들으셨잖아요. 아니, 다른 분들한테. 아,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그래요? 같아요. 비슷한 아, 것 같아요? 우선 의뢰가 오면 의뢰가 온 거 저도 그대로 캡처해서 음, 집어넣고 이런 교육의 의뢰가 왔어. 그래서 위 회사에 대해서 확인해줘. 그다음 뭐 음, 커리큘럼 뭐 이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문하는데 이제 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직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한번 직무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도 이렇게 진단지를 뭐 이렇게 봐보고 이게 쓸만한 건지 새로운 걸 써봐도 될 것인지 아닌지는 그냥 뽑아보고 좀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네, 뽑아보고 나서 한 번 더 꼭 질문 아까 너 이게 최선이야? 뭐 이거 아, 정확해?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한 번은 더 잔소리를 해서 네. 야, 이게 최적화가 된 내용 맞아? 다른 방안도 한 번 더 추천해봐. 막 이제 이렇게 약간 쪼는 질문을 어, 한 번 더 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검증 프롬프트를 되게 또 잘 쓰시니까 그래서 검증 프롬프트는 그러니까 무슨 측면에서 봐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하고 계시고 우리 김은정 대표님도 또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만 해도 유료 필요하죠. 그 정도만 해도 유료 필요합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왜냐면 이제 본인의 전문성이 깊은 영역은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문성이 깊고 이제 내가 전문성 깊은 영역만 주로 하실 때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확장할 때는 앞으로 아마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내가 깊은 거는요 아무리 물어봐도 나 이상 안 나와요. 아직은 저희가 먹고 살만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희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챗GPT 강의를 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아, 저도 많이 안 써요. 저 일주일에 한 3번밖에 안 써요. 네, 저도. 쓰지 않고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뭐 마법의 프롬프트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강의를 잘 안 받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강의를 하고 왜냐면 이게 매일 강의하니까 커스터마이징 할 시간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커스터마이징을 해달라고 하면 일단은 강의가 일단 다쳤다고 무조건 거절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성이 들어와서 너무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달라서 정말 안 하겠다고 지금 굳게 하고 있는데, 몇 달을 미뤄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해야 되는 그 강의 시장 파일을 많이 안 가지고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미 이제 이게 어느 대상자가 들어와도 어느 직군이 들어와도 어느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 들어와도 나는 이 강의를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난 만들어 놨는데도 내가 커스터마 해달라면 저는 좀 약간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딸려서 못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해보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자동 이제 녹음이 되니까 음, 녹음 파일을 올려줘요. 녹음 파일 올려주고 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수업 때문에 가지고 있거든요. 수업하는데 제가 뭐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자동화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 녹음 파일 올려주고 이 프롬프트 넣어서 그냥 싹 분석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내 커리큘럼을 원래 가지고 있던 커리큘럼을 넣어줘요.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들어왔는데 얘를 커스터마이징 해봐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때 이제 뭔가 있어 보이게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이북하고 PDF를 때려 넣어서 유튜브 자료를 때려 넣고 이거 가지고 여기에서 원하는 내용이 네가 지금 나온 거에서 어떤 게 있는지 쭉 뽑아. 뽑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또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프롬프트로 그냥 사전 설문조사를 구글 폼으로 만들어라고 프롬프트 한 방만 주면 바로 쫙 만들어 주거든요.
내가 폼을 만들지 않고 한 방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주면 걔를 사전 설문으로 학습자한테 이제 담당자 보고 돌려줘. 해서 돌려가지고 결과 나오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를 좀 넣어서 진단지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진단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저는 그냥 파일로 받아 다 봤거든요. 프롬프트를 줘서 파일로 쭉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얘를 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네가 만든 이 모든 작업이 70점밖에 안 되니까 100점짜리 어떻게 만들 거야? 보완점을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100점짜리 다시 보완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필요하면 이 정도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보통 커스터마이징을 진짜 잘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안 합니다. 선택적으로 좀. 그런데 쓰는 건 요 정도를 필요한 경우에는 쓰는 거. 좋은데요. 커스터마이징 안 하는 게 좋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커스터마이징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을 선택했는데 앞으로는 커스텀을 하고 그냥 전국을 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스텀을 안 하고. 좋습니다. 주말까지 풀강이시라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좋습니다. 이렇게 또 그 아까 하셨던 이제 프롬프트를 되게 잘 쓸 때 나타나는 되게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프롬프트를 과정을 개발할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 전처럼 뭐라고 하죠? 프롬프트에 그 단계를 다 입력을 해서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도록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그런 프롬프트들은 되게 좋거든요. 그거는 뒤에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출력 형식이나 이런 것까지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장정열 소장님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네, 저도 커리큘럼을 할 때 GPT를 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어떻게 할까. 아, 넘어가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네.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워크숍을 짤 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관점,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참석자 한 명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워크숍을 참여했을 때 어떻게 이제 반응할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걸리면 바꾸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워크숍을 할 때 관점 전환하고, 다음에 정서 연결, 정보 처리, 실행 강화라고 나름 이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이거 워크숍 설계를 질문으로 설계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워크숍 설계를 할 때 질문들을 만들어 보고 순서를 배치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네 가지의 순서대로 한번 질문 순서를 바꾸어 보라고 한번 GPT에 얘기해 보시죠. 라고 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써본 적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워크숍 네. 설계 프레임이 너무 맨 처음이 뭐예요? 관점 전환하고. 관점 전환, 다음에, 그 정서 연결, 다음에 정보 처리, 다음에 실행 강화. 그래서 이제 관정실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뭐, 리얼워크 유튜브도 하나 찍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워크숍의 대가라서 이 딱 그 프레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또 맞춰서 또 이제 하면은 진짜 더 정교해지는 것 같아요. 질문이 왔는데 퍼플렉시티는 메타 질문 별 차이 없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안 그래요. 달라요. 조금 이제 하면 좋긴 좋은데 얘는 어쨌든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걔랑 최적화된 검색을 찾는 거라서 그냥 검색으로 가면 되고요. 이런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는 이제 검색이니까 그래서 얘는 메타 질문이 아니라 딥 리서치를 씁니다. 그때는 딥 리서치. 더 많은 풍부한 정보를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되게 딥하게 리서치를 다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내가 보면서 그 안에서 뭘 질문하거나 뭘 할지를 찾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조아림 대표님 이제 마지막. 네. 저는 뭐 제 거를 저는 그 전에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교육생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챗 GPT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사용할 때 커리큘럼에 그 짜달라고 근데 이제 요렇게도 짜달라 뭐 요렇게도 짜달라 이렇게 용도로 좀 사용해 봤어요. 이렇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갈등 관리를 대상으로 할 때도 대상자에 따라서도 여러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일단 대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달라. 그리고 요 관점에서 좀 짜달라. 거기서도 괜찮은 것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저는 오, 사용한 요 정도? 네. 맞아요. 원래 저도 그렇게 해요. 네. 저는 지금 다른 분들 얘기해 주신 것까지 못 가고 요 정도 하다가 화가 나서 아니, 그냥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화내면 안 네. 됩니다. 네. 완벽하게 안 나와요. 항상 완벽하게 안 나온다는 딱 뭐라 그러죠? 그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주위에서 많이 부풀려지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 보면 그 딸깍 한 번 하면은 결과가 짠 나와 이런 걸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걸 팔아야 되니까 자기 강의를 듣게 만들어야 되고 자기 유튜브를 봐야 되니까 그걸 되게 강조하는데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할 때 한 방에 그렇게 나와? 그럼 내가 아예 출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니고 한번 조금 더 한 70, 80% 정도까지 얘가 만들어내면 그 안에서 조합을 하던가 또 내가 선택하던가 아니면 걔를 또 뭐 아까 AI에다가 이렇게 더 이제 잘 만들기 위한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업데이트해서 쓰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 관련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프롬프팅을 하니까 그다음에 아까 파일을 업로드 하니까 저희가 기능 중에 그 프로젝트 기능이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기능이나 GPT 아까 얘기했던 GPT 커스텀 GPT, GPTs 요 기능들이 이렇게 커리큘럼 같은 반복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커리큘럼을 좀 물어보고 끄집어내는 아까처럼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물어보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제가 좀 실험적으로 해본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분인데 저 25분까지 쉬시면 될 것 같아요. 25분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